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대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아, 천년 동안의 최후의 만찬의 이 식탁에 놓인 그 음식의 변화가 어떤가,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최후의 만찬은 뭐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다빈치 이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 그림 속에 그 식탁의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천년 동안 그 식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시면요. 지나가서 아,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그 자료는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2010년에 연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한 천년 동안, 한 천년부터 한 2000년 사이에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 한 52점을 분석해서 그 만찬에 쓰여진 그 음식 또 접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아주 재미있는 이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동시에 그동안에 이제 그 카메라 혹은 컴퓨터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해서 그 그래픽이나 스캐닝의 그 기법들이 굉장히 정교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음식이나 접시를 정교하게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천년 동안에 그 주 요리의 그 음식의 그 양이나 크기가 한 70% 증가했고요. 빵은 한 65%, 그리고 접시의 크기도 한 23%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이제 그 만찬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이제 주면서 이, 이 빵이 곧 나의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해라. 그리고 이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나를 잘 기억해 다오.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찬식의 이제 그 원형이 된 거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중에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1080년 이태리의 벽화에 이런 그림이 이,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태리의 어느 벽화의 그림을 프레스코화 같은데요.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고
그 이제 제자들이 쭉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식탁이 있고 이제 가운데에 그 이제 주요리라고 할 수 있는 고기가 이 한 접시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도 있고 빵이 각 제자들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소박한 그러한 식사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빵이 한 개씩 있고요. 제자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떡을 떼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. 1080년이니까 다빈치가 그리기 한 400년 전에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 400년 후에 1498년에 다빈치의 그림이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최후의 심판인데요.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바실리카 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안에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어디 있다 다른 데다 띄워서 낼 수가 없고 그 교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. 제가 밀라노에도 갔었지만 그 그림은 제가 별로 뭐 그 교회까지 못 가서 그 그림은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아마 그 그림을 보려면 한 몇 달 전에 아마 예약을 해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저도 뭐 잘 기법은 모릅니다만 이게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져서 조금 프레스코화보다 훼손이 더 쉽게 되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달걀 노른자를 이제 이용해서 그런 수성 접착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아마 그 훼손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프레스코화보다는 더 빨리 손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빈치의 그림을 이제 조금 복원을 한 그림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전에 그 일본의 그 오스카 미술관에 가서 그거는 이제 도판으로 돼 있는 원화는 아니지만 그 복원되기 전의 그림과 복원된 후의 그림을 양쪽 벽면에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잘 비교해 봤는데 제 이 동영 유튜브에도 이 앞에 보시면 그 오츠카 미술관에 관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복원된 그림이 원화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제가 느껴졌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복원된 그림은 왠지 이상하게 조금 얼굴 형태가 달라져 있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. 마치 그 원판은 이제 있는데 그 우리가 저 성형 수술을 하면은 왜 좀 코도 오뚝해지고 뭐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마 그것처럼 원화의 그림보다 코가 오똑하게 그려진 그 인물이 있는데 가령 그 예수의 오른편 이제 이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오른편에 있는 도마의 이 얼굴을 보면 코가 조금 훨씬 오똑해서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렇게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. 뭐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제 동영상이나 다른 인터넷에서 그림을 보시면 아마 비교는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양고기하고 빵이 아주 조금 더 이 이태리의 1080년에 그려 있던 그 벽화보다는 훨씬 더 음식이 조금 풍요롭게
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?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.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그림인데 예수께서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제자들이 있고 유다가 이제 그림 속에서는 예수의 오른손 편 쪽에 두 번째 그려져 있는 게 유다입니다.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이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최후의 만찬이죠. 그리고 도마가 이제 그 예수의 왼팔 쪽 위에 있고요. 그런데 이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이제 그 재미난 것은 그 오른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자처럼 생긴 사람을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 상정을 해갖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재미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. 이 앞에 있는 그 이제 만찬에 있는 그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사실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코넬 대학의 연구팀은 이거를 굉장히 정교한 그 이 스캐닝 기술로 그거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00년 후쯤 이제 1594년인데요. 야코포 틴토레토라고 하는 이 이태리 화가가 그린 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. 이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뭐 쉽게 볼 수가 없지만 빵이 수북히 쌓여 있고 주 요리는 이제 생선 양고기 또 뭐 자세히 보면 돼지고기까지 있다고 해요. 근데 사실 유태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하여튼 이 틴토레토는 아마 고기를 다양하게 식탁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.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육안으로는 이게 그림이 좀 이렇게 불명확하고 식탁에 뭐가 놓여있는지 사실은 잘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이거를 정교하게 아마 마이크로적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그린 그림인데요. 이 점점 이 2000년에 가까이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또 식탁이 점점 좀 풍요로워지면서 음식의 양이 늘어나고 또 그 접시의 크기도 커지는 그러한 그 패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앤디 워홀 같은 사람도 그가 죽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제 패러디해서 작업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다가 여러 가지 색색의 그 셀로판지를 붙여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주 뭐 조금 재미난 이런 어떻게 보면 덧입히는 작업을 한 이 앤디 워홀의 그림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최후의 만찬이 각 시대별로 그 음식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. 이처럼 이제 최후의 만찬이 그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렸기 때문에 이 식탁을 비교하는 것이 인류의 식생활의 그 문화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 농업도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식탁에 더 많은 음식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풍요로운 최후의 만찬의 그림도 점점 음식의 양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그 자료라고
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 우리나라는 이 한 5, 60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서구가 한 1000년 동안에 이 변천된 것을 우리는 한 50년 동안에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. 짜장면 하나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그 통신부에 과목마다 이제 뭐 국어, 산수, 뭐 자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과목에 다 수를 맞아야 수미양가를 매기는데 이제 전부 수를 맞아야 부모님이 그래도 공부 잘했네 그러고서 이제 학기 말에 통신부를 받아오면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셨죠. 그게 1년에 한두 번 먹는 건데 그때 먹은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어서 저는 지금도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짜장면을 먹을 때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짜장면의 맛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한 끼의 음식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식탁에 올라오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없을 때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요새는 너무나 음식이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짜장면은 정말 잘 뭐 거들떠 보지 않은 음식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정말 이 소박한 음식이 사실은 훨씬 가치가 있는 거를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. 우리가 예전에 제가 듣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. 뭐 그런 격언 같은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저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저도 뭐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살면서 소박한 식단일수록 또 그것이 주는 아, 배고픈 사람들한테 주는 아주 각별한 의미는 배부르고 풍요로운 식단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마 결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언제 최후의 그 만찬을 맞게 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 그 만찬을 하게 될 때 제가 하여튼 온전한 정신으로 또 제가 스스로 그 수저를 써서 식사를 하면서 또 가까운 가족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식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저도 궁금합니다. 그렇지만 그런 그 최후의 만찬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봅니다.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만찬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